사과채의 농업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4월 1일입니다. 최근에 경상북도 의성을 비롯한 5개 시군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이 5개 시군이 우리나라 사과 주산단지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우리 농업인들께서 피해를 보셨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 재산적인 피해,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과 과원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이번에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우리 농업인들께 진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재기를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금년 4월 지금 상당히 기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지금 과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꽃 상황을 보면 상당히 지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에 다른 해에 비해서 지금 꽃이 좀 늦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상 여건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남원 지역 기상을 한번 2월하고 3월 기상을 한번 봤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4년하고 25년 2월, 3월 기상 여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평균 기온은 지금 25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저 기온도 그렇고 그러지만은 3월 달에 2월, 3월 이렇게 24년하고 25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높은 그런 기후상 여건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상당히 개화 상황이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어제까지만 해도 최저 기온이 상당히 낮은 영하권으로 떨어진 그런 기상 여건을 보이고 있어서 사과꽃이 지금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지금 매실 주산단지들도 보면은 매실꽃이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늦게 금년에 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 지금 사과꽃도 상당히 좀 늦게 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후지 같은 경우 화합날이 상당히 낮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정할 때 조금 결과지를 많이 남기는 그런 전정을 했는데, 이제 실제 발화기 이후에 발화된 상황을 보면 꽃눈 상태는 좀 약했지만 그래도 발화는 제법 잘 돼서 금년에 이 착과수 확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과온 관리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금년의 과일 품질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금년처럼 이렇게 기상 여건이 3월에도 중순까지 눈이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또 최근까지 마이너스 5도, 4도, 3도,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 3일 전에 마이너스 8도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기상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화기 때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당히 지금 꽃수는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런 기상 여건 때문에 조금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상 여건이 안 좋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조금 적극적인 그런 과온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도 온도 조건이지만 지금 2월하고 3월 이 강수 상황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즉 물론 3월 중순까지 눈은 왔습니다만은 눈이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토양 수분 상태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면
상당히 건조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화까지 과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년 과일의 품질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후지가 이제 발화가 막 시작돼서 이제 뭐 전엽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일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일단 세포 분열이죠. 우리가 세포, 이 꽃눈에서 우리가 수확할 때까지 세포 분열이 24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1번이 개화 전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개화 후에는 세포 분열은 3회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개화 전에 이미 이 어떤 관리를 하느냐, 또 나무가 어떤 저장 양분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일 품질이 이미 결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데 기여하는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저장 양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야간 온도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장 양분이 뭐 많든 적든 초기 발화기 때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수분이죠. 수분이 어느 정도 충분한 상태가 됐을 때 세포 분열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과온도, 이 과온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이 뿌리 부분에 한번 수분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약간 지금 수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뿌리 상태는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잔뿌리들을 보시면은 지금 뭐 뿌리 색은 좋은데 지금 금년에 나오는, 봄철에 나오는 춘근이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풀뿌리 같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뿌리가 일부 지금 상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 뭐 이 정도는 지금 상당히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수분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분, 내 과원의 그 수분 상태를 체크하실 때에는 뭐 기계적으로 측정해서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육안으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땅을 좀 파서 이 흙을, 속에 있는 흙을 주먹으로 쥐었다 폈을 때 이 부서지는 정도, 이걸 가지고 수분 상태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수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주먹을 쥐었다 폈을 때 많이 부셔지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지금 수분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수 관리를 하실 때 뭐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관수를 하고 계시죠. 뭐 어떤 분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관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한꺼번에 몽땅 주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관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한 번에 줄 때 흠뻑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한 5일에서 6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7일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관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뿌리나 지온 상승 이런 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천변에 위치해 있는 그 사양토로 조성된 과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적어도 한 4, 5일 간격으로, 그래서 한 번에 관수하시는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래서 충분히 관수를 하고 간격은 좀 띄워서, 그래서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수 시간대도 지금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온기입니다. 이런 저온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관수, 물론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관수 시간대를 가급적이면 오전에 이른 시간에 관수를 해서 낮 동안에 지온이 빨리 상승을 해야 이 뿌리 활력이 좋아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후에 관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고온기 때는 오후 늦은 시간에 관수를 해서 지온을 빨리 떨어뜨려 줘야 뿌리가 조금 더 활력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저온기 때는 오후에 관수를 하게 되면 이게 낮 동안에 햇볕을 보고 지온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후에 관수를 하게 되면 지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또 뿌리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온기하고 저온기의 그 관수 시간대를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오후에 관수를 하게 되면 기온이 갑자기 최저 기온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그런 과원들은 지온 상태가 지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냉해나 서리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온기에는 가급적이면 오전에 이른 시간에 관수를 해서 지온이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이런 냉해나 서리 피해를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과연 개화가 언제쯤 될 것인지, 지금 이제 꽃눈이 어느 정도 발화됐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며칠 후쯤 개화가 되겠다,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상태라면 지금 이제 막 발화 초기, 뭐 전엽되기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전엽되는 데는 최소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론상으로 발화되고 전엽이 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10일이 걸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엽이 되고 첫 꽃이 개화하는 데까지는 15일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즉 발화에서 개화까지는 25일이 걸린다고 지금 이론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라면은 아마 이 과원은, 물론 이보다 조금 빠른 나무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과원은 적어도 앞으로 한 20일에서 22, 3일 후쯤 개화가 되지 않을까. 즉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이 밭의 후지 개화는 4월 20일에서 22일경에 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화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 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에는 우리가 과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인력 수급 계획이나 작업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과원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일에서 22일 후에 개화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적과는 15일에서 20일 후쯤 이때 적과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신다면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과원 작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중과지들, 여기도 보시면은 정화도 있지만은 지금 액화들도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과원을 다니면서 보면은 후지도 금년에도 액화가 상당히 많이 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로에서는 우리가 요 결과지에 정화 뒤에서 피는 이런 액화들 정리를 하는, 우리가 뒷꽃 정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이 뒷꽃 정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후지도 정말 상품성 있고 시장성 있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후지도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런 액화를 제거해주는 뒷꽃 정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뒷꽃 정리는 저장양분 소모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커져 있는 이런 액화를 조기에 제거를 해서
저장 양분이 소모가 되지 않고 정화에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 여건이 지금 상당히 이번 주 내내 최저 기온이 상당히 낮은 그런 지금 기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최저 기온 때문에 냉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원도 꽃을 몇 개 까봤습니다만은 최근에 마이너스 3도, 4도 떨어졌지만 지금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적극적인 영양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냉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제품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또 생육도 좀 촉진시키고 냉해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영양 관리를 많이 지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목 기준해서 물 500리터의 요소는 한 1.5kg,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은 3kg, 그리고 붕산 500g, 이렇게 3종을 같이 혼용해서 연면 살포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 주시면 첫째는 화촉엽이 잘 나오죠. 생육 초기에 생육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 초기에 나오는 화촉엽이 얼마나 크고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관리를 해 주시면 초기에 나오는 이런 과촉엽 또는 화촉엽이 상당히 상태가 좋은 상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 관리를 해 주면 꽃의 수명을 좀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지 사갖고 이제 과경을 좀 길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냉해를 좀 견디는 힘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특히 이제 붕산 같은 경우는 붕산을 우리가 연면 살포를 해주면 칼리, 마그네슘, 아연, 칼슘 이런 다른 비료 성분의 흡수 이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냉해를 어느 정도는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해주시면 물론 화촉엽도 잘 나오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일단은 과경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꽃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수분 수정을 촉진시키는, 즉 꽃가루가 우리가 수분이 돼서 수정될 때 발화관을 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 관리는 수세에 관계없이 한번 반드시 해 주시는 것이 아마 금년 농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